들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편하게 듣고 가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떠도 전화벨 소리가 없고 부엌에서 아이들 밥 달라는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고요해졌지? 문득 놀라신 적 있으실 겁니다. 60 이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 놀랍게도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고요함이에요. 40대, 50대 때는 오히려 소음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들 스케줄, 직장 업무, 경조사 일정, 달력에 빈칸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이건 누구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충격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딸 결혼식이 끝난 날 빈 방을 보고 울컥했다고 합니다. 내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 순간 든 생각은 단 하나. 내 역할이 끝난 건가? 그동안은 바쁘다고 불평했지만 막상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마치 세상에서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더군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퇴직 후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어 멍하니 앉아있던 순간 손주 사진은 넘쳐나는데 정작 밥 먹을 땐 옆자리가 허전했던 날, 예전엔 하루 5번은 울리던 전화기가 이제는 하루 종일 조용했던 적, 이게 바로 60 이후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입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먼저 찾아오는 건 역할의 공백이에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독립한 후 집 안의 대화량은 평균 7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집은 조용해지지만 그 고요가 주는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마치 늘 북적이던 시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은 것 같은 기분이죠. 왜 이렇게 허무함을 느낄까요? 사람의 정체성은 늘 누군가를 위해 쓰이는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직장에서는 회사가 내 시간을 샀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내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독립을 지나면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나에게 돌아옵니다. 문제는 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잊어버렸다는 것. 그래서 조용한 집에 앉아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으로의 30년, 40년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60 이후의 고요는 단순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질문이자 새로운 설계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은퇴 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이제야 내 시간이 생겼다. 아침 알람도 없고 상사 눈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자유가 주어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허물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왜 공허하지? 회사 다닐 때는 늘 바빴습니다. 회의, 보고서, 거래처, 전화, 숨 돌릴 틈조차 없었죠. 그런데 은퇴 후 달력은 텅 비었습니다. 자유가 선물이 아니라 짐이 된 겁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평생 대기업에 다니며 바쁘게 살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딱 6개월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가 그분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출근할 때는 귀찮기만 하던 버스 정류장이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나와 상관없는 공간처럼 느껴졌던 적, 자녀 일정으로 빼곡하던 달력이 이제는 빈칸만 가득한 달력으로 바뀐 적, 누군가 요즘 뭐 하세요? 물었을 때 선뜻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 멋쩍었던 순간, 이 경험 다들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의 주인이 되었을 때 찾아오는 허무감입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첫 해의 시니어들의 TV 시청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할 일이 없으니 그냥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가 훌쩍 지나가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남의 드라마 구경꾼이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은 쓸모감을 통해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가정에서는 부모 역할로 늘 누군가 나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 쓸모감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 가장 큰 문제는 뭘 할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자유는 선물 같지만 동시에 시험지입니다. 험으로 채울 수도 있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60 이후의 시간은 길고 넉넉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없다면 그 긴 시간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울 새로운 설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했으니 이제 내려가는 길만 남았지.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그리고 60세부터 100세까지 또 40년, 즉,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6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선입니다. 마치 1층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2층으로 이사 온 것과 같죠. 우리는 지금 2층 인생을 막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뒷방 노인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곧 갈 텐데 뭘 해? 늙었는데 뭘 시작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남은 30년, 40년을 접어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30년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아, 그때 시작할 걸.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손주들이 뛰어노는 걸 보며 나는 이제 체력이 안 돼 하고 체념한 순간. 누군가 영어 공부 시작했다고 할 때 나는 늙어서 안 돼 하며 포기한 순간. 매일 같은 TV 프로그램만 보며 하루가 복사 붙여넣기처럼 반복되는 순간. 그런데요,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이 뒷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절대 부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으로 치면 가장 긴장입니다. 1장은 20, 30대, 2장은 40, 50대, 그리고 3장, 60 이후. 책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많은 이야기가 담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즉, 60 이후야말로 인생의 클라이맥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사람은 늘 익숙한 틀 속에서 자신을 정의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일하는 나를 잃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인 나를 잃습니다. 그 빈자리를 새로운 틀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허무와 무가치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60 이후를 버티려면 새로운 역할, 새로운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2층 인생을 어떻게 살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뒷방에 머무르실 건가요? 아니면 2층에서 더 넓은 풍경을 보실 건가요? 60은 인생의 하산이 아닙니다. 다시 정상으로 향하는 두 번째 등반입니다. 1층에서는 보이지 않던 풍경이 2층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집니다. 체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출발입니다. 여러분, 남은 30년, 40년은 짐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6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성기의 출발점.
이제 뒷방에 머물지 말고 당당히 2층 인생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0 이후에 필요한 건 생활비와 병원비지. 맞습니다. 그 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60 이후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위한 씨앗돈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쓰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쓰는 돈. 배우고 싶었던 취미, 가고 싶었던 여행, 새로 배우고 싶은 공부, 하고 싶었던 도전,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씨앗돈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퇴직 후 그림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평생 미뤄둔 꿈이었죠. 시간도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돈이 없었습니다. 생활비와 약값을 빼고 나니 자기계발 자금이 한 푼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분은 붓을 잡지 못한 채 남은 30년을 TV 앞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그림이었는데 그 아쉬움만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 학비 때문에 내 취미를 포기했던 적, 친구가 해외여행 다녀온 얘기를 들으며 속으로만 부러워했던 적, 늘 언젠간 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통장 잔고를 보고 접었던 적, 그 아쉬움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60 이후 남은 시간, 최소 30년, 길게는 40년입니다. 그 시간을 그냥 버티려면 생활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빛나게 살려면 매달 20만 30만 원의 씨앗돈이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생존을 위한 돈, 씨앗돈은 성장을 위한 돈. 씨앗을 심어야 나무가 자라듯 씨앗돈이 있어야 2층 인생이 자랍니다. 왜 씨앗돈이 중요할까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경험에서 가장 큰 활력을 얻습니다. 남을 위해 쓰는 돈은 의무입니다.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동기와 열정입니다. 씨앗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도 허무 속에 빠집니다. 반대로 씨앗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을 계획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만의 씨앗돈을 따로 마련해 두셨나요? 아니면 아직도 생활비에만 묶여 계신가요? 60 이후의 삶은 생존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생존을 위해선 생활비가 필요하고 성장을 위해선 씨앗돈이 필요합니다. 후회는 씨앗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돈은 내 꿈의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만의 씨앗돈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 돈이 있어야 남은 인생 30년, 40년이 아쉬움이 아닌 성취로 채워집니다. 60 이후 가장 무서운 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 없으면 힘들지. 맞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는 것. 40대, 50대까지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야식, 늦잠, 운동 부족. 그런데 60이 되면 이 습관이 병명이 됩니다. 야식은 위장병, 늦잠은 수면장애, 운동 부족은 심혈관 질환, 습관은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름을 얻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병명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이 생긴 게 아니야. 내 습관이 이름을 얻은 거야. 젊을 땐 밤새워도 괜찮았는데 60이 되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쌓은 습관이 내일의 병명이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과자 먹고 괜찮았던 예전, 이제는 속이 뒤집혀 밤새 뒤척이던 날, 하루 이틀 잠 못 자도 버티던 예전, 이제는 하루만 설쳐도 온몸이 무너지는 날,
운동 안 해도 그냥 피곤했던 예전. 이제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는 날. 이게 바로 60 이후 습관이 병명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절반 이상이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질병은 유전보다 습관의 결과입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저금처럼 쌓이고 60세가 되면 이자 폭탄처럼 터집니다. 오늘의 야식 한 끼가 내일의 혈압약 한 알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준비된 건강입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결심과 루틴으로 만드는 자산입니다. 밤 10시 이후는 먹지 않는다. 일주일에 3번은 반드시 걷는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든다. 이 작은 약속들이 모여 60 이후를 버텨주는 기초 체력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습관, 내일 병명으로 불리고 싶으신가요? 아직도 내일부터 하지 뭐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몸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거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래. 원래 체질이 약해서 그래.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그냥 습관의 결과일 뿐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늘의 습관을 내일의 건강으로 돌려줍니다. 여러분, 준비된 건강만이 2층 인생을 버틸 기초 체력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을 바꾸세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건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앞으로의 30년, 40년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돈도 준비했습니다. 건강도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답답하고 하루가 길게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60 이후 삶의 질을 가르는 마지막 열쇠. 그건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걷는 사람만이 더 멀리 갑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더 젊게 삽니다. 만나는 사람만이 더 웃으며 삽니다. 멈추면 늙습니다. 움직이면 살아납니다. 은퇴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분은 집에서 TV만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동네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뒤 두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TV만 보던 분은 늘 피곤하고 몸도 약해졌습니다. 반면 공부하던 분은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움직였느냐, 멈췄느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괜히 더 무기력해지는 날.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걸으면 기분이 달라지는 순간.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오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젊어지는 느낌. 이게 바로 움직임이 주는 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습니다. 또 꾸준히 배움을 이어가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몸과 마음은 멈추면 녹슬고 움직이면 되살아납니다. 자동차도 오래 세워두면 시동이 걸리지 않듯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더 빨리 고장 납니다. 움직임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삶의 동력입니다. 공부는 뇌를 움직이고, 운동은 몸을 움직이고, 취미는 마음을 움직이고, 만남은 관계를 움직입니다. 이 네 가지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삶 전체가 멈춥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공부입니까? 운동입니까? 취미입니까? 사람 만남입니까? 아니면 멈춘 채 하루하루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은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움직일 때만 살아 있습니다. 60은 멈추는 나이가 아닙니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움직여야 할 나이입니다. 돈은 삶의 연료입니다.
건강은 삶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삶을 굴러가게 하는 바퀴입니다. 연료가 있어도, 엔진이 좋아도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차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멈추지 마세요.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젊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2층 인생을 끝까지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앞으로의 발걸음을 더 힘차게 만듭니다.